여러분들은 애플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물론 과거에는 먹는 사과를 제일 먼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는 먹는 사과보다 이 모양의 사과를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애플이라 하면 아이폰과 에어팟 그리고 맥을 대표합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는 회사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인 폴과 클라라에게 입양이 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인근에서 자란 스티브 잡스는 자연스레 주변 전자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만난 빌 페르난데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되며 스티브 잡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학교에서는 낙제생이자 독선적인 성격을 가진 외톨이였지만 전자적인 지식과 직령, 그리고 유쾌한 성격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미국 히피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양부모가 1000% 확실한 나의 부모님이라며 감사를 표하는 데 반해 자신의 생부모는 정자와 난자 은행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대한 깊은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홈스테이드 고등학교를 마친 뒤 오리건주 포틀레드에 있는 리드 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아타리라는 전자게임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스티브 잡스는 인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개월간 인도의 북부 히말라야 일대를 여행하였지만 그가 기대했던 내면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 아타리사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으며 이때 다시 워즈니악과 친분을 쌓았고 전자 분야의 지식이 해박했던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적인 수완과 마케팅 감각이 뛰어난 스티브 잡스는 천부적인 전자 엔지니어였던 워즈니악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나긴 설득 끝에 각각의 장점을 합쳐 두 사람은 1976년 컴퓨터 회사를 공동 창업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애플입니다. 여기서 회사 이름인 애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만들 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컴퓨터 위에 올려놓았던 것을 상징화한 것이라는 설, 사과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 지었다는 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죽은 뒤 공동 창업자인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가 오리건주에 선불교 수행을 하던 장소가 사과농장이었는데 그 사과농장을 연상하여 애플이라고 지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후 회로기판만 있는 퍼스널 컴퓨터인 애플이를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주목받게 되자 곧 새로운 컴퓨터 플랫폼인 애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확장 슬롯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획기적인 운영체계를 적용하여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로서는 사업 여건이 불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만든 퍼스널 컴퓨터는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이며 판매에 성공하였고 그에 힘입어 1980년에는 주식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최고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연인관계였던 크리스 앤과 사이에서 리사라는 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리사가 친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모순된 성격과 인색함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었던 친구들에게서 외면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이상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집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매킨토시와 리사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애플사의 핵심 엔지니어와 경영진 사이의 반목이 심해졌고
스티브 잡스는 이런 불화를 조화롭게 리드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주도했던 리사 프로젝트에서 밀려나자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하는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리사 프로젝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브 잡스 자신이 인정하지 않던 혼의 자식인 딸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믿고 따랐던 매킨토시 프로젝트 담당 엔지니어들은 노력에 비해 형편없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었고 스티브 잡스에 대한 배신감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우여곡절 끝에 IBM에 대항하여 매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이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실패한 리사 프로젝트 팀과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킨토시 발표 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판매는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독특한 스타일과 분위기와 함께 매킨토시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5년 1월 19일 워지니아과 함께 백악관에 초빙되어 레이건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기술훈장을 받았지만 워지니악은 비행기 사고로 머리가 크게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애플 회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스티브 잡스는 현실성 없는 망상가이자 회사를 도탄에 빠뜨린 인사로 지목되어 1985년 5월 경영일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난 뒤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의 객체지향 운영체제인 넥스트 스택, 즉 우리가 지금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영화 스타워즈 감독인 조지 루카스 감독으로부터 픽사를 $1000만 인수를 합니다. 픽사는 현재 오늘날 토이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몬스터 주식회사 라따뚜이 같은 명작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최고의 제작사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차세대의 운영체제를 갖춘 그래픽 전용 컴퓨터를 개발하여 의료업계에 판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스티브 잡스를 위기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픽사를 담당했던 엔지니어와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하드웨어 사업을 포기하고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것을 잡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잡스는 이에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픽사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픽사의 존 레스터가 감독한 토이스토리의 원형이 되는 틴토이를 만들어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돈을 벌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스티브 잡스는 픽사를 인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적자에 허덕이며 새로운 운영체계를 원했던 애플이 넥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 13년 만에 다시 쫓겨낸 그 회사인 애플로 복귀하게 됩니다. 또한 쓸모없는 회사로 생각했던 픽사는 존 레스터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대대적인 성공에 맞추어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빈털터리에 내몰렸던 스티브 잡스를 단번에 억만장자에 올려놓았습니다. 2006년에 월트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월트 디즈니의 이사회 임원이 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로 복귀한 2년 동안 애플은 자본이 $20억 $160억 증가했으며 한층 여유로워진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과 접목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눈을 돌렸는데 바로 그 대상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품에서 모양과 색깔 등의 디자인 결정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이튠즈 개발에 이어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히트 상품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가에서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인지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중들 앞에서 청바지에 검은색 셔츠로 연설하는 그의 모습은 바뀌어가는 세상에 서막을 알리는 행사로 각인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만든 제품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맥월드에서 아이폰이 발표되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애플은 약 $500억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아이폰은 통신업계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고
문화적인 파급 효과도 지대했습니다. 또한 2010년 발표된 아이패드라는 태블릿 컴퓨터를 발표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주도하는 변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IT 업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며 성공가도를 달렸으나 개인적으로는 희귀한 발병 등 건강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2004년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2009년에는 간 이식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 8월 24일 병세 악화로 애플 CEO직을 사임하게 되고 사임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 5일에 향년 56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발명하려는 스티브 잡스의 혁신.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에서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다.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무엇 하나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 말은 허투루 내뱉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패는 변신을 이끌었고 그 변신은 다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팀쿡 체제의 애플과 과거 스티브 잡스 체제의 애플은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혁신을 우선으로 내세워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던 스티브 잡스. 현재 존재하는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즉, 애플워치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려면, 아이폰 에어팟 사용자들이 음악을 더 재미있게 즐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공급망과 유통, 마케팅을 아우르는 폭넓은 생각을 하는 팀쿡. 그 어떤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평가할 수 없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혁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애플은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제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